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 창가 자리. 지아는 노트북 화면 속 3D 모델링을 응시하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집중에 빠져 있었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모듈형 가구 시리즈, 이건 분명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또 밤샜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남편 도윤이 서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지아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돌려보였다. 이것 좀 봐. 조립식 구조인데 디자인은 미니멀하게 유지하면서도 실용성을 극대화했어.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그래, 좋네. 도윤의 대답은 건성이었다. 그는 지안의 노트북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몇 장 촬영했다. 지안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이 자신의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결혼 3년 차, 그녀는 여전히 도윤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다. 투자 미팅 있다며? 잘 다녀와. 응. 저녁은 시어머니 댁에서 먹자.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어. 지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시댁 식사는 언제나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 저녁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시댁은 여느 때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아나, 아직도 그 시시한 디자인 일 한다며?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지아는 식탁에 놓인 반찬을 집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최근에 몇 개 업체에서 미팅 제안이 왔어요. 미팅이 뭐가 중요해? 도윤이가 회사 차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 일 그만두고 시댁 일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지안의 손이 멈췄다. 시댁일이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잡무를 의미했다. 계약서 정리, 청소, 심부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그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강요되는 노동이었다. 어머니, 제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윤 오빠 창업 자금은 제 프로젝트 수익금으로도. 내 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시아버지가 냉소를 던졌다. 그는 신문을 펼친 채 지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 도윤이는 명문대 출신이야. 너처럼 지방 사립대 나온 애가 벌어오는 푼돈으로 뭘 하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가문의 번영이 우선이야. 지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참았다. 도윤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밥을 먹으며 모른 척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아는 입을 열었다. 오빠, 아까 어머니 말씀 너무 심하지 않았어?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 넘어가라고. 내 일을 시시하다고 하고 내 학벌을 무시하는데.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지아나, 우리 결혼한 거 잊었어. 가족이잖아. 좀 참아줘야지. 나도 힘들어. 그 말에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쳤다. 6개월 후 도윤은 스타트업 루미나 디자인을 창업했다. 론칭 제품은 놀랍게도 지안이 몇 달 전 구상했던 모듈형 가구 시리즈였다. 언론은 혁신적인 젊은 CEO라며 도윤을 조명했고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축하해, 오빠. 지아는 억지로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회사 론칭 파티장에서 도윤은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구상해왔던 겁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게 미래죠. 지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년 전부터?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저 디자인은 지안이 밤을 새워 완성한 것이었다. 도윤의 스마트폰 속 사진들, 그가 보여달라던 3D 파일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집에 돌아온 지안은 도윤을 마주했다. 오빤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훔쳤다니 무슨 소리야.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딨어. 도윤의 태도는 당당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건 그였다. 내가 사업화 시켜서 돈이 되는 거잖아. 넌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난 그걸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야. 역할 분담이지. 역할 분담?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잖아. 이름이 왜 중요해? 어차피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로부터 2년 지안의 삶은 서서히 갉아먹혔다. 도윤의 회사는 승승장구했지만 지안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그녀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도윤에게 넘어갔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다. 시댁은 여전히 지안을 하인처럼 부렸고 도윤은 그것을 방관했다. 이혼하자. 어느 날 밤 지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도윤은 비웃었다. 이혼? 내가 나가면 뭐 먹고 살래?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뭐가 있어? 상관없어. 그냥 끝내고 싶어. 알았어, 가. 근데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나한테 기여한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지아는 빈손으로 쫓겨났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도윤은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너 같은 비주류는 평생 내 밑바닥이나 닦았어야 했어. 혼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껏해야 삼류 디자이너지.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챙겨들고 그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걷는 동안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결심이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어. 지아는 비를 맞으며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혼 후 2년이 흘렀다. 지아는 서울 망원동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스튜디오 안이라는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작업실에 가까운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지안의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다. 프리랜서로 받는 소규모 프로젝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하지만 지아는 견뎠다. 도윤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 지안의 섬세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점점 두꺼워졌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지아는 행복했다. 적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 11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지아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시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도윤이었다. 지안의 손가락이 멈췄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다. 모바일 청첩장 링크였다. 화면을 터치하자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청첩장이 펼쳐졌다. 금색과 흰색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중앙에는 신랑 신부의 이름이 빛났다. 신랑 김도윤, 신부 서혜리. 지아는 신부의 이름을 다시 읽었다. 서혜리.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청첩장을 스크롤하자 신부 측 혼주의 이름이 보였다. 서진호 JH벤처캐피털 회장. 지안의 눈이 커졌다. JH벤처캐피털은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사 중 하나였다. 도윤이 재계 거물의 딸과 결혼한다는 뜻이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역시 도윤이었다. 지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뭐 봤네? 청첩장 봤어. 도윤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아니, 오만했다.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봤어요. 축하해요. 고맙다. 혜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JH벤처캐피털 회장의 외동딸이거든. 미모에, 학벌에, 게다가 자선사업도 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지. 너랑은 비교도 안 돼.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말이야, 혜리 아버지가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선물해 주셨어. 전망 죽여주더라. 너랑 살던 그 지옥 같은 지하방은 잊은 지 오래야. 아, 맞다. 결혼식에 와. 성공한 내 모습 구경이라도 해. 지안의 손이 희게 질릴 만큼 스마트폰을 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바쁠 것 같은데요.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 전처가 결혼식에 와주면 있어 보이잖아.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지. 올 거지? 생각해 볼게요. 그래, 기대할게. 아, 참. 드레스 코드 격식 있게 해. 우리 결혼식장 5성급 호텔이거든. 너 입고 다니는 그런 싸구려 옷 말고.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밤 지아는 청첩장을 다시 열었다. 신부 사진을 확대했다.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진주 목걸이와 샤넬 재킷을 입은 완벽하게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지아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여자의 눈매, 인매, 미간의 점, 그리고 왼쪽 귓불에 난 작은 흉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지아는 급하게 노트북을 켰다. 포털 사이트에 서혜리 JH벤처캐피털을 검색했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JH벤처캐피털 회장 영예 서혜리, 소외계층 아동 위한 장학재단 설립. 아름다운 기부천사 서혜리, 올해의 자선가 후보로. 사진 속 서혜리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있었다. 완벽한 이미지였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저 얼굴을, 저 사람을. 지아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대학 졸업 앨범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다. 2014년 산업디자인과 졸업 전시회 단체 사진이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짧은 단발머리에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혜진. 지안의 손이 떨렸다. 최혜진. 그녀는 지안과 같은 학과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재벌 3세로 소문났던 그녀는 수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과제는 돈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교수의 조카라는 배경 덕분에 누구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그해 겨울, 사건이 터졌다. 2014년 12월, 지안아, 내 졸업 작품 좀 보자. 최혜진이 지안의 작업실로 찾아왔다. 지안은 경계하면서도 작품을 보여줬다. 도시 속 쉼표라는 제목의 공공 벤치 디자인이었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친환경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조형물이었다. 이거 괜찮네. 나한테 팔래. 예? 내 이름으로 출품하게 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지안은 황당했다. 안 돼요. 이건 제 작품이에요. 최혜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거절하는 거야? 내가 누구 제안을 거절하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도 안 돼요. 후회할걸. 일주일 후 지안의 졸업 작품은 전시회에서 표절 의혹으로 제외되었다. 교수는 다른 학생의 디자인과 유사점이 발견되었다며 지안을 불렀다. 그 다른 학생은 물론 최혜진이었다. 그녀는 지안의 초안 스케치를 훔쳐 미리 제출했던 것이다. 지안은 항변했지만 교수의 조카 앞에서 그녀의 말은 힘이 없었다. 결국 지안은 공모전에서 탈락했고 최혜진은 우수상을 받았다. 졸업식 날 최혜진은 지안에게 속삭였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가진 자가 이기는 거지. 그 후 지안은 최혜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유학을 간다는 소문만 남기고 사라졌다. 지안은 노트북 화면과 대학 앨범을 번갈아 보며 확신했다. 최혜진과 서혜리는 동일 인물이었다. 계명을 통해 과거를 지우고 착한 재벌가 영애로 신분 세탁을 한 것이다. 서늘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동시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기묘한 호기심이었다. 도윤, 내가 만난 여자가 누군지 알기나 해? 지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가장 세련된 정장을 꺼냈다. 검은색 팬츠 수트. 이혼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산 옷이었다. 결혼식 가봐야겠네. 지아는 청첩장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1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12월 7일 토요일. 지아는 거울 앞에 섰다. 검은색 팬츠 수트는 그녀의 날씬한 체형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메이크업은 최소화했다. 액세서리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 과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지난 2주 동안 정리한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최혜진, 아니 서혜리에 대한 정보였다. 개명 시기, 유학 기록, 귀국 후 행적. 그리고 그녀가 지금까지 벌였던 의심스러운 투자 내역들. 준비됐어. 지아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강남구 논현동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지안이 도착했을 때 예식장 입구는 이미 하객들로 붐볐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입구에는 거대한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다. JH 벤처캐피털 서진호 회장 애사, 국회의원 박철수 축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축하. 지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도윤은 정말 대단한 곳으로 시집 보내는구나. 성함과 신랑 신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다.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안지안입니다.
신랑 쪽 지인이에요. 직원은 방명록에 이름을 적더니 예식장 안내 팜플렛을 건넸다. 지아는 예식장 3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하객들의 대화가 들렸다. 서예리 씨 정말 대단하시죠? 자선 사업도 하시고. 맞아요. 이번에 아동장학재단 설립하셨다면서요? 아름다운 분이세요. 지아는 아무 표정 없이 층수 버튼을 바라봤다. 예식장은 화려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통로 양쪽을 장식한 백장미 수천 송이, 그리고 단상 위에 거대한 LED 스크린. 스크린에는 신랑 신부의 화보 같은 사진들이 흘러나왔다. 지아는 뒤쪽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앞쪽 VIP석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제게 인사드릴 것이다. 도윤의 부모도 보였다. 시어머니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혼할 때는 나한테 한 푼도 안 줬으면서. 지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후 2시 예식이 시작되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신랑이 입장했다. 도윤은 턱시도 차림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기쁨이 가득했다. 이어서 신부가 입장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예리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객들은 감탄사를 쏟아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신랑도 잘생기고 완벽한 커플이에요. 지아는 조용히 서예리를 관찰했다. 10년 전 최혜진의 모습과 지금의 서예리. 얼굴은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성형수술로 다듬어진 이목구비,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메이크업,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탐욕스러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쩍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신부 대기실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직원들은 모두 예식장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아는 신부 대기실 앞에 섰다. 문 안쪽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노크를 했다. 누구세요? 화환 배달 확인차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신부 들러리로 보이는 젊은 여자 2명이 있었다. 그녀들은 지안을 의아하게 쳐다봤다. 화환이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잘못 왔나 봐요. 지안이 돌아서려는 순간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들어오라고 해. 서예리였다. 들러리들이 문을 활짝 열어줬다. 지아는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화려했다. 거울 앞에는 각종 화장품과 향수가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예비 부케가 놓여 있었다. 서예리는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다. 들러리들 좀 나가 있어 줄래? 잠깐 볼 일이 있어. 네, 언니. 들러리들이 나가고 방에는 지안과 서예리만 남았다. 서예리는 거울을 통해 지안을 바라봤다. 안지안. 그녀가 먼저 이름을 불렀다. 지안은 놀라지 않았다. 서예리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다. 오랜만이야, 혜진아. 아니, 혜리라고 불러야 하나? 서예리는 립스틱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앉았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혜진은 죽었어. 나는 서예리야. 그렇구나. 개명까지 했네.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과거? 무슨 과거? 난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뿐이야. 지아는 한 걸음 다가섰다. 새로운 삶? 남의 작품 훔쳐서 상 받고 그걸로 유학 가고 돌아와서는 착한 재벌가 딸 코스프레 하는 게 새로운 삶이야? 서예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온을 되찾았다. 증거라도 있어? 그때 일은 이미 끝났어. 교수도 인정했잖아. 내 작품이 표절이었다고. 표절이 아니라 내가 훔쳐간 거잖아.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서예리는 승리한 듯 미소 지었다. 없잖아. 그리고 설사 있다 해도 이미 10년 전 일이야.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난 지금 JH벤처캐피털 회장의 딸이고 저 밖에는 내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넌 도윤이한테 버림받은 전처잖아. 지안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서예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가 여기 온 이유 알아. 복수하고 싶은 거지? 도윤이한테 그리고 나한테. 근데 말이야, 지안아. 넌 이미 졌어. 난 항상 이기고 넌 항상 져.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지아는 서예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전하네. 남의 것 훔쳐서 빛나는 버릇. 서예리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 도윤이도 그랬거든. 내 아이디어 훔쳐서 자기 회사 세웠어. 너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 둘 잘 어울려. 입 조심해. 조심할 필요 없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 지아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내 과거 기록이야. 대학 시절 표절 사건, 유학 중 일어났던 의심스러운 투자 사건들, 그리고 귀국 후 내가 관여한 부실 투자 건들. 다 여기 있어. 서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수첩을 낚아채려 했지만 지안이 먼저 집어들었다. 걱정 마. 오늘은 안 쓸 거야. 결혼식 날 난리치면 재미없잖아. 그냥 인사하러 온 거야. 옛 친구로서. 지아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축하해, 혜리야. 도윤이랑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 다 도둑질 잘하니까 서로 안 속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지아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나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아, 그리고 말이야. 도윤이한테 말 안 했지? 내 진짜 과거. 말해줄까? 내가 최혜진이었다는 거, 표절로 상 받은 전과자라는 거. 감히. 농담이야. 안 할 거야. 적어도 지금은. 그냥 너희 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거든. 지아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서예리가 화장품 병이라도 던진 모양이었다. 지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예식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호텔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이 후련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스튜디오로 향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빛날 준비를 해야 했다. 진짜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니까. 2025년 12월. 지아는 스튜디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이메일이 떠 있었다. 발신 밀라노 디자인 위크 조직위원회. 제목 Congratulations. Your work has been selected for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6. 지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 세계 3대 디자인 페스티벌 중 하나였다.
그녀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시리즈가 본선에 선정된 것이다. 드디어 지난 1년은 지안에게 변곡점이었다. 결혼식 이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작업에 쏟아부었다.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하며 오직 디자인에만 집중했다. 그 결과 국내 중견 기업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프로젝트 규모도 점점 커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름이었다. 모든 프로젝트에 안지안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새겨졌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갈 수 없었다. 똑똑. 노크 소리에 지안이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조수 민서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이 묘했다. 대표님, 아래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구? 김도윤이라는 분이요. 지안의 손이 멈췄다. 도윤. 1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서가 나가고 잠시 후 도윤이 들어왔다. 지안은 그를 보고 속으로 놀랐다. 1년 전 결혼식장에서 봤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파리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무성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앉으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안아, 무슨 일이세요, 도윤 씨? 지안은 의도적으로 존댓말을 썼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 망했어. 예, 회사 망했어. 루미나 디자인 파산 직전이야.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검찰 조사받고 있어. 핵심 기술 유출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까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지안은 물 한 잔을 따라 도윤 앞에 놓았다. 도윤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혜리야, 신부 말인가요? 아내. 였던 사람.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 여자가 날 완전히 망가뜨렸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본색을 드러냈지. 처음에는 회사 경영에 관심 있다며 이사회에 들어왔어. 혜리 아버지가 투자도 해줬고. 도윤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근데 그게 다 함정이었어. 혜리는 법인 계좌 접근 권한을 얻자마자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몰랐지. 회계사가 알려줘서 알았어. 이미 30억이 증발한 뒤였지. 30억이요?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어. 혜리는 도박 중독자였어.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 그 돈 다 거기에 쏟아부었어.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회사 핵심 기술을 경쟁 업체에 팔아넘겼어. 친정 아버지도 속였어. JH 벤처 캐피털 명의로 투자한다면서 실제로는 자기 비자금 계좌로 빼돌렸지. 지금 친정에서도 혜리를 찾고 있어. 지안은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이혼 절차 진행 중이야. 근데 소용없어. 이미 회사는 망했고 내 신용은 바닥이야. 검찰에서는 내가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도윤이 지안을 올려다봤다. 지안아, 내가 그 여자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니? 지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요. 뭐? 혜리 아니 최혜진. 그 사람 과거. 도윤의 눈이 커졌다. 최혜진? 그게 무슨? 혜리는 개명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최혜진. 저랑 대학 동기였어요.
지아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1년 전 결혼식 때 준비했던 그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폴더 하나를 더 꺼냈다. 여기 다 있어요. 혜진 아니 해리의 과거.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각종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마이너스 최혜진 졸업 작품 표절 의혹 관련 대학 내부 문서, 마이너스 유학 중 부실 투자건 관련 소송 기록, 마이너스 귀국 후 다단계 투자 사기 연루 의혹 기사, 마이너스 개명 신청서 사본. 도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창백해졌다. 이게 다 진짜야? 네. 전부 공식 기록이에요. 해리는 평생 남의 것을 훔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대학 때는 제 작품을 훔쳤고 유학 가서는 다른 학생들 아이디어를 훔쳤죠. 돌아와서는 투자금을 훔쳤고 지아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도윤 씨 회사를 훔쳤어요. 도윤은 서류를 떨어뜨렸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말했으면 믿으셨겠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아는 계속 말했다. 결혼식 날 해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과거에 대해.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증거가 있냐고 했어요. 난 항상 이기고 넌 항상 진다고 했죠.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깨달았어요. 해리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걸. 그 사람은 도윤 씨도 똑같이 망가뜨릴 거라는 걸.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 왜? 도윤이 소리쳤다. 지아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제가 왜 도윤 씨를 구해줘야 하죠? 도윤이 움찔했다. 도윤 씨도 똑같았잖아요. 제 아이디어 훔쳐서 회사 세우고 저 무시하고 이혼할 때 비주류는 평생 내 밑바닥이나 닦았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지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다. 도둑이 도둑을 만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지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도와줘. 이 서류들 검찰에 제출하면 내가 공범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지아는 서류 폴더를 집어들었다. 이거요? 응, 제발.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폴더를 도윤에게 건넸다. 가져가세요. 도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 고마워, 지아나. 고마워. 대신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루미나 디자인에 제 이름 새겨진 모든 아이디어들 전부 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세요. 언론에.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싫으면 그 서류 돌려주세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할게. 좋아요. 일주일 안에 기자회견 하세요. 안 하면 이 서류들 제가 검찰에 직접 제출할 건데 그때는 도윤 씨가 어떻게 제 아이디어를 훔쳤는지도 같이 제출할 거예요. 도윤은 폴더를 가슴에 안고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그가 돌아봤다. 지아나, 네. 넌 정말 강해졌구나. 지아는 미소 지었다. 네. 더 이상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을 만큼요. 도윤이 나가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아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뉴스 알림이었다. JH 벤처캐피털 회장 딸 서혜리 투자금 편취 혐의로 검찰 소환. 지아는 기사를 클릭했다. 서혜리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1년 전 결혼식장에서 봤던 우아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아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밀라노 디자인 위크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3개월 후 2026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객들로 가득 찬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석에는 수척해진 서혜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인단이 자리했지만 그들의 표정도 어두웠다. 피고인 서혜리에게 투자금 편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서혜리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법정 뒤편에 앉아있던 서진호 회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의 옆에서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지아는 그 모습을 법정 밖 복도 TV 화면으로 지켜봤다. 그녀는 직접 방청하러 오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대표님, 밀라노 출장 준비 다 됐어요. 민서가 다가와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TV에서 시선을 거뒀다. 고마워요. 그럼 사무실로 돌아가죠. 같은 시각 도윤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루미나 디자인 파산 확정 기사가 떠 있었다. 전 유망 스타트업 루미나 디자인, 결국 파산. 채권자 피해 100억 원 추정.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도윤 씨,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채권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좁고 답답했다. 3년 전 지안과 살던 그 지하방보다도 못한 곳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일주일 전 자신이 한 기자회견 기사였다. 김도윤 전 루미나 디자인 대표. 모든 아이디어는 전처 안지안의 것 공개 사과.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루미나 디자인의 모든 핵심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제 전 부인 안지한 씨의 창작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도용했고 제 성과인 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지한 씨와 투자자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기자회견 이후 도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는 파산했고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으며 재취업 문의는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어머니였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다. 시댁과의 관계도 끊어진 지 오래였다. 해리와의 이혼 이후 시어머니는 도윤을 쓸모없는 놈이라 부르며 연락을 끊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내가 지안이를 제대로 대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2주 후 밀라노 디자인 위크. 지아는 밀라노의 화창한 봄 햇살 아래 서 있었다. 전시장 입구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AHN 어번 리뉴얼 프로젝트 마이너스 웬 시티 브리드즈 에그 AIN. 그녀의 전시 부스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 시리즈는 버려진 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공공가구 디자인이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예술성을 잃지 않은 작품들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미즈
앤 컨그레철레이션즈. 조직위원회 위원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당신의 작품이 올해의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은 내일 저녁입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지안의 눈에 한국 관람객 무리가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지안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안지안 디자이너님 맞으시죠? 저희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왔습니다. 협업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날 하루 동안 지안은 7개 기업으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았다. 그녀의 명함은 금세 동이 났다.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지안은 창가에 앉아 밀라노의 야경을 바라봤다.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서였다. 대표님, 국내 언론에서 연락 왔어요. 밀라노에서의 성과 인터뷰하고 싶대요. 그리고 도윤 씨 관련 후속 기사도 나갔어요. 지안은 링크를 클릭했다. 안지안 디자이너, 밀라노 디자인 위크서, 한국 위상 높여. 전 남편은 파산 후 잠적. 기사에는 지안의 성공과 도윤의 몰락이 대조적으로 다뤄져 있었다. 댓글에는 지안을 응원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진짜 실력자는 결국 빛을 발하네요. 도둑질로 세운 성은 무너지기 마련. 안지안 디자이너 응원합니다. 지안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다음 날 저녁 시상식장.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폐막식 겸 시상식이 열렸다. 지안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객석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6 대상 수상자는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다.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서 온 안지안.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안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옆 사람의 격려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대로 걸어갔다.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해요. 이 상은 저뿐만 아니라 도둑맞거나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을 위한 상입니다. 지안의 수상 소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방청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무대를 내려온 지안은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상이 아니었다. 그녀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증명이었다. 한개월 후 서울. 지안의 스튜디오는 이제 15명의 직원이 일하는 중견 디자인 회사로 성장했다. 성수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강남의 쾌적한 오피스로 이전했다. 입구에는 밀라노에서 받은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었다. 대표님,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제안이 왔어요. 민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지안은 미소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검토해 볼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택배 기사가 들어왔다. 안지안 대표님 맞으시죠? 등기 우편이요. 지안은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다. 발신인 란을 보자 눈썹이 올라갔다. 발신 김도윤. 지안은 조용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안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펜을 들었다. 밀라노에서 대상 받았다는 소식 들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가 받아 마땅한 영광이었다. 아니,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영광이지. 나는 지금 지방의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다.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하지만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너에게 한 짓들이 떠오른다. 내 아이디어를 훔친 것, 너를 무시한 것, 이혼하며 내뱉은 말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해리와의 일도 결국 인과응보였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을 해리가 나한테 그대로 한 것뿐이니까.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그냥 말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다. 마이너스 도윤. 지아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진행 중인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도윤의 사과도 해리의 몰락도 이제 지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다. 6개월 후 2026년 가을 지안은 2026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시상식에 초청받았다. 이번에는 심사위원으로서였다. 시상식장에서 그녀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심사했다. 이 작품 좋네요. 한 학생의 졸업 작품 앞에서 지안이 멈춰섰다. 재활용 소재로 만든 어린이용 가구였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얼굴을 붉히며 인사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이름이 뭐예요? 김서연이요. 서연 씨, 이 작품 꼭 발전시켜 보세요. 가능성이 보여요. 정말요? 안지안 디자이너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꿈만 같아요. 지아는 학생에게 명함을 건넸다. 졸업하면 연락해요. 우리 회사에서 인턴 기회 드릴게요. 학생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던 그날의 비 내리는 밤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빈손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안지안이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름. 그녀에게는 성이 있었다. 가짜들이 만든 모래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빛이 있었다. 누구에게 빌려온 것도 훔쳐온 것도 아닌 진짜 자신만의 빛. 지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잘 이겨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가짜 빛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진짜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